안녕하세요. 신지원의 듀 전기 기능사 전기 설립이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선로와 배전공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선로입니다. 전선로라고 하는 것은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전기를 사용하는 상호 연결하는 전선과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일컫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공전선로, 옥성전선로, 수상, 지중, 옥측, 수저, 터널내 이렇게 많이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요,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 그리고 옥측전선로 정도 세 가지로 압축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발전소와 변전소나 발전 및 변성된 전력을 철근 콘크리트주나 철주, 철탑과 같은 지짐을 통해서 수용가 등 전기 사용 장소로 전송하기 위해 가설된 전선이다. 그것이 가공전선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공전선의 종류 및 굵기부터 먼저 보게 되시면 저압 가공전선은 나전선, 전원전선, 다시명 전선, 케이블을 사용을 하고요. 고압 가공전선에는 고압 전원전선, 특별 고압 전원전선, 케이블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케이블은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사용전압 400V를 초과하는 지역의 저압 및 고압 가공전선에는 인입용 비닐 전원전선과 다시명 전선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압 및 고압의 사용에 따른 전선의 굵기를 한번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400V 이하와 400V 초과 그리고 고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표를 전체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기출문제 나왔을 때 그때 그냥 한번 봐주시면 돼요. 케이블의 시설 같은 경우는 케이블은 조가용선의 행로로 시설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조가용 행선이라고 합니다. 자, 조가용 행선이라고 하는데요. 자, 조가용선은 메신저 와이어라고도 하고 인장강도 낮은 통신선, 전력선 등을 지지해준다. 행거는 케이블을 조가용선에 매달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속품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전봇대, 흔히 하는 전봇대에 중간에 낫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가용 행선이라고 하고요. 자, 조가용선 규격 두 가지 나와 있죠. 근데 이 내용이 나오지는 않아요. 보통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진 않고 일단 상식선에서 케이블을 조가용선에 행거로 시도하는 경우 간격은 50cm 이하로 권장하더라. 이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가공 케이블의 시설인데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정말 가리지 않고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능사부터 기술사까지 다 나오는 문제고요. 이 내용 그냥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외우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는데 이걸 외워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기출문제가 눈에 익도록 해주시는 게 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 철교, 횡단보도교, 기타 장소에서 저압과 고압 특고압 나눠져 있죠. 자, 그래서 저압인데 도로면은 6m 이상이 있어야 된다. 도로인데 여기 고압 여기서 6m 이상이 있어야 된다. 뭐 이거죠.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3.5m 이상이 있어야 된다. 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지지물에 따른 가공전의 경관인데 경관이 뭐냐면 우리 중간중간에 이렇게 전봇대가 있잖아요.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를 경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목주, 철주, 철근곡주, 철주, A종, B종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거는 이따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보통 개선은 150m, 250m, 철탑은 600m고 장경관 공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길게 경관을 낼 때는 300m, 500m 보완으로 할 때는 100m, 150m가 좀 더 짧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지물에 따른 가공전선 경관은 그렇게 자주 보았던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가공인입선인데요. 가공인입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공전선의 지침으로부터 다른 지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용과의 붙임점에 이르는 전선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전기 계량기까지가 전력회사가 시공을 하고 이후 배선은 전기공사 업체에 의뢰해서 배선공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가공전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 집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따서 온 걸 이제 가공 인입선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새로 짓는 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지중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 가공으로도 많이 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중으로 많이 합니다. 네, 관련 내용도 저 있는데
먼저 저압 가공 이입선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전원전선 케이블 다시면서 말씀드렸고요. 2번은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 4번 같은 경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일반 도로냐, 철도냐, 횡단보도냐, 이런 거, 저압 이입선, 시설 장소, 이런 거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요. 고압 같은 경우는 이제 인장 강도나 지름이 달라지죠. 그리고 고압 가공 이입선 높이도 6m 이상, 6.5m 이상, 횡단보도는 3.5m 이상, 지표면 5m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뒤에 있는 내용과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눈에 익을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접 인입선입니다. 하나의 수용장소의 인입구에서 분기해서 중간에 지점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장소의 인입구까지 이런 전선을 말하더라. 자, 지금 여기 예를 들어 집이 하나가 있는데 가공전선으로 왔어요. 왔는데 여기서 100일 동안서 이 집 102동도 얘를 통해 가지고 전기를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안에서 연접 인입선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을 받는다. 자, 그래서 옥매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폭 5m를 초과하는 도로를 횡단해서는 안 된다.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100m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연접 인입선이 뭔지 하면 알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조금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은 마찬가지로 기능사부터 기술사까지 쭉 나오고 가장 가공전선로에서 기본 개념이 되는 가공 인입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수험자분들께서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 모양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다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시면서 다시 복기를 해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핵심 유형 문제입니다. 고압 가공 전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전선의 지표상 최소 높이는 얼마냐? 자, 도로를 횡단하는 건 6m였죠. 정답은 3번이 될 거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자, 조가형선에 금속 테이프를 붙여서 외장을 견고하게 붙여 조가하는 경우 금속지 테이프를 감는 간격은 몇 cm 이상이어야 되냐? 이거는 20cm 이하라고 합니다. 자, 가공전선로의 지짐을 거치지 않고 수용장소 인입선 접속점이 있는 가공전선은 했죠. 여기는 연접 인입선이었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연접 인입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저압 연접 인입선 시설 규정으로 적합한 것은 나와 있죠. 자, 도로를 횡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로 횡단했고요. 옥내 관통하지 말라고 했죠. 자, 분기점으로도 90m 지점에 시설을 했는데 100m 이하에 하라고 했으니까 맞는 문제 같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지물입니다. 지지물은 전선을 지지하는 기둥을 주로 얘기하는데요. 배전선로에는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가 주로 사용되고 송전선로에는 철탑을 사용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지물은 크게 좀 나누게 되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목주, 나무 목자를 씁니다. 그래서 나무로 되어 있는 지지물인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나무로 된 지지물 보신 적 계신가요? 목주 보신 분 계신가요? 목주를 보신 분은 딱 두 부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난 지 아주 오래되신 분, 올드시거나 아니면은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경우, 미군 부대 내에서 일해본 경우 두 종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목주라고 하는 것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저도 본 적이 많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20살 때 미군 부대에서 전기시설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 미군 부대를 들어가게 되면 그 입장하는 그 순간부터 그냥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 거기도 이제 110V를 써요, 실제로. 완전 미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전기 지지물도 다 목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왜 목주를 쓸까?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하와이를 갔습니다. 하와이를 가고 괌도 갔었는데 둘 다 미국령이죠. 갔는데 하와이도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가공산소로가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목주인 거예요. 색깔이 좀 이상해요. 눈에 뭐만 보인다고 전기했다고 보이는데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나무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미국은
나무, 목줄을 쓰고, 우리나라는 그럼 주로 뭘 많이 쓸까요? 우리나라는 철근 콘크리트주를 많이 쓰죠. 전봇대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잖아요. 자, 첫 번째로 미국이 목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미국은 너무 넓어요. 즉, 비용의 문제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미국은 나무가 많이 나죠. 다음은 가공 배전선로의 구성 요소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지지물입니다. 지지물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목주,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지물이고요.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철탑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전압 부위에 따라서 어떤 그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비종철주, 비종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종류에서 첫 번째로는 직선형이 있는데요. 전선로의 직선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평 각도가 3도 이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이제 철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이제 직선 일대가 이제 사용될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각도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살짝 비껴갈 수도 있겠죠. 이 각도가 3도 이하여야 3도 이하인 곳에 사용된다는 그런 철탑 그리고 콘크리트주 철주입니다. 직선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도형, 수평 각도가 3도를 초과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 인류형, 정가갑선을 인류하는 곳에, 지금 내장형은 지지물 양쪽 경관 차가 큰 곳에 사용하고, 보강형은 그 직선 부분에 보강을 위해서 사용을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철주나 철탑 같은 경우에도 정말 여러 가지 조건, 예를 들어서 뭐 직선형은 뭐 각도형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쭉 간다는 거죠. 그래서 3도 이상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각도형 철주나 철탑을 사용하더라, 뭐 이렇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지지물 설치인데요. 자, 목주나 철근 콘크리트주 등 지지물의 땅에 세우는 것을 지지물 설치 또는 건주라고 한다라고 하고요. 안전율은 2 이상이어야 된다. 자,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지지물 하중이 가해질 때 안전율이 2 이상이어야 된다는 봐주셔야 되고요. 자,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매설 깊이, 자, 여기 많이 있는데 여기는 꼭 봐주셔야 됩니다. 자,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길이 16m 이하, 설계는 6.8K 뉴턴 이하의 철주와 철근 콘크리트주, 목주는 15m 초과할 때는 매설 깊이를 2.5 이상, 15m 이하일 때는 매설 전체 길이 6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조건들이 있죠. 이런 조건들 같은 경우, 전체 길이 뭐 14m 이상, 20m 이하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얼추 다 비슷하긴 한데, 방금 전에 있었던 2번이나 3번보다는 4번이 중요합니다. 1번, 4번이 중요한데, 4번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 15m 이하인 경우 매설 깊이를 전체 길이 6분의 1 플러스 0.5를 더한 값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계산하는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번 좀 비슷해 보이지만 1번과 4번은 한번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선 설치는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하여 전선의 안정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시설하는 금속선을 이제 지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선의 시설 목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선의 시설 목적으로는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을 하고 전선로의 안정성 증대, 불평 장력에 대한 평형 유지, 그리고 건조물 등과 접근해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선 설치 시 유의사항은 강도를 분담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이어야 되고, 허용 인장 하중은 최저 4.3의 kN을 한다. 그래서 정말 이쪽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안전율 2.5, 뭐 인장 하중 4.3에 정말 자주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 정도는 나중에 그냥 어차피 눈으로 외워질 거기 때문에 미리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선 설치 유의사항인데요. 지선의 연선을 사용할 경우 소선 3가닥 이상의 연선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선의 지름이 2.6mm 스퀘어 이상의 금속선을 사용을 하고요.
지표상 0.3m까지 부분은 미식성이 있구나. 아연도구만 철봉을 사용하고 쉽게 부식되지 않는 금가에 견고하게 붙인다 되어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 지선의 높이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근데 지선 높이는 뭐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지선 설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보통 지선과 수평 지선, 공동 지선, Y선, 공지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외우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선의 종류가 이렇게만 있다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기능사 수준에서는 뭐 이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시면 보통 지선, 뭐 수평 지선, 뭐 공동 지선, Y 지선, 공지선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볼만한 봄직한 그런 지선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시다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어떤 지선이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번만 복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장주는 전주의 부속품인 완목이나 왕금, 완철, 애자 등을 시설하는 것을 장주라고 한다. 전부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철 이렇게 달려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매달려 있고 얘를 이제 장주라고 하는데 장주 종류는 보통 장주와 창출 장주, 편출 장주가 있고요. 레크, 돌출 레크 장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철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얘네를 이제 완철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편출 양쪽으로 하는 거를 이제 보통 장주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길이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 길이 내용들은 그냥 기출 문제 나올 때 그때 한 번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보통 장주는 이렇게 생겼고요. 창출 장주는 한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고 편출은 완전히 가 있는 거고 레크 장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은 쪽에다 설치를 많이 합니다. 편출용 D레크, 완철 장주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자주 접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수험자분들께서 지나가시다가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지지물의 철탑오름 및 전조오름 방지인데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 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지표상에서 최저 1.8m 이상의 시설하면 다음 경우 예외다. 철탑오름 및 전조오름 방지 장치를 시설한 경우 지지물이 상간 등에 있어 사람 쉽게 접근할 우려가 없는 경우 발판 볼트 등 내부에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지지물을 시설한 경우 지지물 주의자 취급자 이외에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 담당을 시설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라고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발판 볼트가 지표상 이렇게 나와 있는 게 1.8m 이상이다. 왠지 높더라. 내가 올라가고 싶었는데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다음은 애자입니다. 자, 애자는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절연 혹은 전선을 지지물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연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애자의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종류의 애자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외우지 마시고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현수애자, 핀애자, 그다음에 라인포스트 애자 이거 세 가지는 꼭 봐주셨으면 해요. 자, 애자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애자 같은 경우는요. 자, 예를 들어서 전봇대 상단이라고 볼게요. 자, 전봇대 우리가 표기를 할 때 자,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일직선을 쭉 연결되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뭔가 점핑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점핑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는요. 자, 이쯤에서 여기서 점핑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쭉 옵니다. 쭉 오고 이쪽에서도 이 내부 플라스틱 같은 게 있는데 이 내부에서 조인트가 돼서 뛰어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 전봇대에서 얘네들 사이로 이렇게 연결을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고정을 시킬 때 이 부분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를 바로 애자라고 합니다. 이게 자료가 있었으면 제가 보였는데 하면서 자료를 붙이진 않았네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접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애자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는 전기가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를 통하는 게 아니고 지지를 해주는데 그 지지를 하면서 자, 이쪽에 이제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자,
이쪽에 전기 이렇게 흘러갈 텐데 역으로 이렇게 전봇대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애자가 저항 역할을 해준다. 전기가 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저항 역할을 해주더라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유형 문제입니다. 먼저 1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이 아닌 것은 하고 나와있네요. 먼저 1번은 이제 목주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종류가 맞고요. 2번은 지선은 포함이 안 되죠. 3번은 철탑이고요. 4번 철금 콘크리트주도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2번이 정답이 되려면 철주가 돼야 되겠죠. 다음 2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을 시설하는 지선의 시설 기준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1번 지선의 안전율은 2.2 이상이어야 된다는데 2.2가 아니고 2.5입니다. 연선을 사용할 경우 소선 3가닥 이상이어야 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4m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데 4m이 아니고 5m이죠. 5m. 4번 지중 부분 및 지표상 20cm까지의 부분에는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아연 도금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0.3m니까 30cm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가공전선로의 지선에 사용되는 애자는 나와 있네요. 자, 1번은 이제 구형 애자가 이제 맞죠.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애자 종류가 있는데 가공전선로에서는 구형 애자가 사용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지중전선로입니다. 가공전선로는 바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지중전선로는 이렇게 지하에다가 전선로를 꾸미는 걸 지중전선로라고 해요. 그래서 지중전선로의 장점은 다 외워주시고요. 단점도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차량의 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도시의 미관을 쾌적하게 조성할 수 있다. 수용 밀도가 높은 지역에 전력 공급이 수월하고 통신선에 유도장애를 끼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기장 조건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뭔가 딱 봐도 이해가 될 것 같죠. 단점은 고장점 발견과 보수가 어렵죠. 지하에 있기 때문에 고장점 발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공선선로에 비해 송전 용량이 낮다. 공사 비용이 비싸고 공사 기간이 길다. 신고 수용에 따른 추가 설치가 어렵다. 공사 비용 같은 경우는 지중전선로다 보니까 땅에다가 설치를 하는 건데 삽질을 한번 할 때마다 돈이죠. 토목공사는 삽질할 때마다 돈입니다. 그래서 공사 비용이 비싸고 기간이 길고 예를 들어서 A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B 아파트 단지를 지어요. 그러면은 그냥 아예 새로 뚫어버리는 거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여기 안에서 A에서 조금 추가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 연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 수용에 따른 추가 설치가 어렵다라는 단점은 있다. 하지만 외부 사고나 기상 조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중전선로는요, 관로식, 안거식, 직접 매설식인데 이거는 다 외워주셔야 돼요. 관로식은 관로를 구성한 뒤 관로 양껏 매너를 설치하고 케이블을 인입해서 접속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암거식은 터널과 같은 지하 구조물을 구성을 해서 내부 벽체에 케이블을 성치를 하고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거식. 직접 매설식은 이제 직접 지중 매설 방식으로 트러플을 사용해서 케이블을 보호한다. 되어 있고요. 매설 깊이 같은 경우에 직접 매설식과 관로식은요. 차량이나 기타 중량물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만약 예를 들어서 대지인데 여기 지중 전선로 직접 매설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차가 다녀요. 차가 다니게 되면 중량을 받겠죠. 그때는 이제 1m 이상, 여기 그 대지로부터 1m 이상에다가 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경우는 0.6m 이상이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1m 같은 경우 원래는 1.2m였어요. 근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좋아지다 보니 굳이 1.2m까지 해야 되냐, 1m만 해도 충분할 것 같다라고 해서 1m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2m와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 수험자분들께서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핵심 유형 문제입니다. 지중전선로 매설 방법 아닌 것은 나와 있네요. 관로식 맞고요. 암거식 맞고요. 행거식 아니고 직매식 맞죠. 행거식은 가공이죠. 자, 직접 매설식에 의해서 시설하는 경우 차량이나 기타 중량물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1.0m다 했고요. 가공전선로 지지물에 다른 지짐을 거치지 않고 수용장소의 인입선 접속점에 이르는
것은 아까 전에 했던 거네요. 자, 그래서 이거 정답 아까 완전히 인입선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챕터 6 전선로와 배정 공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